거꾸로 수업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동성 요국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경동성 요국 운동이라는 것은 신생대 제3기에 동해가 확장되면서 평탄했던 이쪽 동해안 쪽 땅이 쑥 올라와, 즉 융기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울어지면서 움직였는데 휘어서 구부러져서 이렇게 동해안 쪽에 높은 산맥들을 형성하게 된 이런 형성 과정을 경동성 요국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 경동성 요국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평탄을 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가 융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에 산 정상부인데도 그래도 평탄한 지역이 등장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원래 평탄한 상태에서 그냥 융기만 쭉 올라오기, 이쪽이 쭉 올라오기만 했기 때문에 여기가 평탄해지는 곳이 나타나게 돼요. 그곳을 부르는 명칭이 뭐냐? 고위 평탄면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평탄한 곳. 그러면 그런 고위평탄면은 어떤 식으로 이용되냐면, 거기는 고위평탄면은 평평하면서 높잖아요. 그래서 기후가 산 위쪽에 있어서 서늘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원래 배추 재배를 못 하는데 그쪽은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이런 배추 농사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 농업을 뭐라고 하냐? 높은 곳에 서늘한 냉한 기온을 이용해서 하는 농업이라고 해서 고랭지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 산 정상부에 있으면서 평탄하니까 목축업, 가축도 키우고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경동성 요국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동쪽은 산이 많아요. 그 다음에 경동성 요국 운동으로 이 동쪽은 높고 산이 많고 이쪽은 평탄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해서 동고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고서저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이쪽에 있는 게 바로 태백산맥인데,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짧죠. 그러면서 경사가 급하고, 그 다음에 이 태백산맥에서부터 이렇게 쭉 서해안까지는 하천이 길어요. 바다까지 흘러간 하천이 길고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대하천은 어디에 많이 발달하냐? 이렇게 하천이 가는 길이 많은 이 서해안 쪽에 우리나라의 대하천은 발달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흑산, 돌산을 또 배울 텐데요. 흑산과 돌산 중 어떤 게 더 오래된 산일까요? 네, 정답은 흑산이 더 오래된 산이에요. 왜요? 네, 흑산은 편마암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시원생대고, 돌산은 중생대, 화강암이 이렇게 간입해가지고 노출돼서 형성됐다고 했죠. 그리고 산 모양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흑산은 이렇게 완만한데 여기는 뾰족뾰족 덜 깎였죠. 그래서 그 모양을 보더라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한반도는 산지를 볼 텐데, 국토의 70%가 산지 정도 산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시원생대 때 그 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간이 오래전에 만들어진 땅이다 보니까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낮은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원도 쪽, 북동부 지역의 높은 산은 좀 분포하는 편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에 동쪽으로 좀 이렇게 동고서저,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휘어진 지형, 그쪽으로 휘어진 지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이유는 신생대 경동성 요구 운동이라고 했었죠. 그다음 흑산, 돌산, 화강암, 편마암 기억하면 되고요. 각종 산맥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함경산맥, 태백산맥도 있고 노령산맥, 강남산맥 등등 있는데 이 산맥들이 만들어진 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볼게요. 원래 처음 산지가 어떻게 우리나라 산지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중생대 때 이 지각운동으로 지질구조선, 랴오뚱 방향, 그 다음에 중국 방향 지질구조선 형성됐던 거 기억하죠? 땅 사이의 틈. 그러다가 중생대 지각운동 이후에는 한동안 평탄해졌어요. 특별한 침식 자극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그 중생이 오랜 기간 동안 깎이고 뭐 이러면서 평탄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생의 상계 요국 운동으로 융기가 돼요. 이쪽이 바로 우리가 아는 태백산맥 이런 산맥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지질구조선이 어떻게 되냐? 이쪽 산맥이 쭉 올라가면서 지질구조선이 더 깊게 파여요. 그럼 여기에 뭐가 흐르죠? 하천이 흐르겠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경동성 요국 운동에 의해서
융기된 이쪽에 산지가 있었고 2차적으로 그 지질구조선이 계속 파이고 하다 보면서 이 하천이 흐르는 곳 옆에는 이제 안 파인 곳 같은 경우에는 남은 주변 산지가 2차 산맥이 됩니다. 정리하면 1차 산맥은 경동수 요곡으로 형성된 한경산맥, 태백산맥 같은 산맥이고 한경, 태백산맥. 그리고 나서 2차 산맥은 이제 경동수 요곡 운동으로 지질구조선 따라서 더 풍화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풍화를 안 받은 부분이 산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산맥은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한경산맥, 태백산맥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높은 산맥이라고 보면 되는데 2차 산맥 같은 건 오랜 침식을 받아요. 그래서 해발 고도도 낮고 산줄기의 연속성도 약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까 고위평단면 정리했고요. 대표적으로 목축업이나 고랭지 농업이 발달해요. 평탄화진 다음에 신생산기 경동수 요곡으로 인해서 원래 평탄했던 곳이 쭉 그대로 올라오기만 했어요. 그래서 높지만 평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산지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냐, 그 다음에 산에 사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례도 하나 더 보여줄 텐데 차 타고 가면 생태 통로라고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물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동물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